그럼 이어서 바로 네 번째 발표, 서강대학교 강희정 선생님의 힌두 불교의 맥락에서 본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짠디라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정랑 선생님, 오타니 대학교의 방정랑 선생님과 서울대학교의 하정민 선생님이 논평을 해주시겠는데요. 역시 뭐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발표자와 논평자 선생님의 연구 주제와 최근 논문 연구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강희정 선생님은 중국 고대 관음보살 도상연구 미술사 전공이시고요. 중국과 인도의 미술사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최근까지 많은 이런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연구를 펴고 계시고요. 논평해 주신 방정란 선생님은 함부르크 대학에서 밀교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밀교 쪽 연구의 최첨단을 걷는 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정민 선생님께서는 듀크 대학에서 그 북제 시대의 산동성 남서부 산악에 대한 이제 텍스트 연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세 분 다 동남아시아 불교 미술에 대해서 권위자이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산트라 그쪽 불교의 성격에 관해서 밝으신 분이어서 역시 흥미로운 발표와 논평이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강희정 선생님 바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정입니다. 먼저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를 준비할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굉장히 허접하고 정말 창피한 그런 발표를 하게 돼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힌두 불교의 맥락에서 본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짠디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는 이르면 7세기부터 약 10세기까지 건립된 짠디들이 적지 않습니다. 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대륙부에 비해서 인도화가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반대로 토착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원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비슷한 시기 인도의 사원 및 후원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교 혹은 불교 사원을 짠디라고 부르고 짠디가 건립된 시기는 대체로 이슬람교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지기 전인 15세기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론 동남아 전역이 그렇습니다만 힌두 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결국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했던 시기이고 불교의 특징 역시 힌두교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교가 조금 약하게 보이는 것은 힌두교와 왕권과의 결탁 때문인데 동남아 전통시대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신앙사상입니다. 즉 데바라자 사상인데요. 왕이 살아있을 때 특정한 신을 섬기고 그가 죽은 뒤에 왕과 신이 합의를 한다는 것이 개요입니다. 신앙사상은 대개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되는데 중부자바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부자바의 짠디들은 단순히 신앙을 위해서 예배와 공경, 의식을 거행하는 공간으로 건설된 종교사원으로 기능했다고 보지만 동시에 왕의 유골 혹은 화장한 재를 모시는 공간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느 쪽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거는 중부자바만이 아니라 캄보디아를 포함한 고대 동남아시아 종교 유적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짠디는 위로 높이 솟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춘 인도식 사당을 지칭하며 그 자체로 통상 인도식 우주관의 메루산을 수메르입니다. 형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자바에서는 사원을 뿌라사다라고 불렀는데 그 근거는 1960년에 짠디세우 요것이 짠디세우입니다. 짠디세우의 사당 입구 계단 우측에서 발견된 만주스리 그라하의 비명에 의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입니다. 고 자바 문자로 쓴 고 말레이어 비문인 이 명문은 샤카력 714년 즉 792년에 당 나야카
디란달루아라가 프라사다 바즈라사나 만주스리그라하의 보건수리 공사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라사다 바즈라사나 만주스리그라하를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짠디 새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자바에서 짠디라는 말 대신에 프라사다라는 말로 사원을 지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짠디 자체를 스투파를 지닌 사원으로 미얀마 타이에서 쓰는 빨리어 제디의 기원을 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교나 불교 어느 쪽 사원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사원들을 모두 짠디라고 통칭해 왔고 힌두 사원에는 특별히 스투파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골을 안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르랑가의 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신앙 사상에 입각해서 주군왕을 모델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사원에 안치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왕의 유골을 모시는 공간과 신과 합일한 상태의 선왕 조각상을 보관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짠디가 건립됐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짠디 건립이 융성했던 곳은 역시 중부자바입니다. 중부자바의 꺼우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족자카르타, 보통 족자라고 하죠. 족자, 마글랑, 플라튼 등지에 짠디가 있습니다. 이들보다 늦은 시기에 건립된 동부자바의 말랑, 트라올란의 규모가 큰 짠디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중부자바고 이쪽 지역이 동부자바입니다. 대략 7, 8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디엔고원의 사원들은 자바에서 가장 오래된 8곳의 힌두 사원을 말하고 원래는 400기 이상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보지만 19세기에는 대략 파괴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원군은 아르주나 사원, 스마르 사원, 스리칸디 사원 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건립 당시부터 이와 같은 명칭으로 세워졌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보다 훨씬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르주나 사원군인데 19세기에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이보다 약간 늦은 8 내지 9세기에 건립된 사원으로서 중부자바 스마랑, 개동송호에 있는 5개의 힌두 사원 컴플렉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원이 건립되던 당시 현지에는 무당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고 사원들은 거리상 가까운 디엔고원에 있는 짠디들과 유사한 구조와 건설 수법을 보여줍니다. 개동송호의 제3사원은 시바를 모시는 주신정과 난디사당이 있어서 힌두 사원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프럼바난에 선행하는 짠디로 보입니다. 무당왕국은 마타람이라고도 불리며 전형적인 힌두불교 왕국입니다. 산자야 왕자가 세운 왕국이며 뒤에 샬리엔드라를 병합하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번영과 문명의 발전 양상을 거대한 규모의 짠디 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짠디들은 디엔고원에 세운 것들이 아니라 대개 족자 일대의 보로부두루, 짠디 깔라산, 짠디 세우, 짠디 프람바난 등입니다. 8, 9세기는 라카이 피카탄이 통치하는 무당 왕국에 쫓겨간 발라푸트라가 지배하는 불교 중심의 슈리비자야 왕국이 중부자바 수마트라를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두 왕국이 각각 시바교와 불교를 배타적으로 신앙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을 빚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짠디들이 역사상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캄보디아의 사례가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사원에는 왕, 고승, 귀족의 유골을 안치했다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가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바는 8세기에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습니다. 빠난까란을 계승한 다란인드라 즉 인드라 왕이 참파와 첸라를 767년, 774년, 787년 연이어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참파는 물론 말레이반도 일부까지 통제를 하게 됩니다. 다란인드라의 후계자인 사마라그라비라 왕의 이름은 잘 알려진 날란다 동판 비명의 발라푸트라 데바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이 동판에는 팔라 왕조의 데바팔라 데바 왕이 날란다에 승원을 세우게 허락해달라는 수비르다 드비파 자바저의 발라푸트라 왕의 요청을 받아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라푸트라의 아버지가 사마라그라비라라는 것이고 초기 인도네시아 역사학자들은 사마라그라비라가 사마라퉁가 왕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짠디 보로부드루를 최종적으로 건설을 완료한 인물이고 동시에 자야바르만을 당시 샤일렌드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인드라뿌라의 수장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자야바르만은 802년에 톨레삽에서 훨씬 내륙 안쪽으로 들어간 마엔드라 파르바타로 수도를 옮기고 자기가 캄부자의 신왕 즉 차크라바르틴 어브 캄부자 데사임을 자처하고 앙코르 제국을 세웁니다. 아마도 그가 젊은 시절을 보낸 중부자바의 종교와 신앙 의례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메르 제국은 900여 곳 이상의 사원을 세운 종교의 제국이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쌓아온 경제적인 부와 자신들을 신격화하고자 했던 왕들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크메르의 왕들이 자신들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신앙사상에 크게 의존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지 왕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자야바르만 7세의 부인이었던 자야라자 데비는 생전에 피메아나카스에다 명문을 남겼는데 자기 부모와 남녀 형제, 자매, 친구를 포함한 왕실 일가의 조각상을 만들었고 그녀가 죽은 뒤에 여왕 자리를 승계한 여동생 인드라 데비는 자야라자 데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사상은 반드시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고 왕가의 일족을 신성한 존재로 추앙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리하랄라야를 수도로 제국을 건설한 자야바르만 2세는 자바 문화를 체득하고 대륙에 돌아갔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법 달마였습니다. 제국의 건립 이전에도 왕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이 시기의 종교적 체계화는 그냥 신성함, 공덕을 뜻하는 뿐야라는 용어로 지칭한 데 반해서 앙코르 제국 설립 이후에는 달마라는 말을 씁니다. 라젠드라 바르만 왕이 자기의 조각상을 세우고 프레룹에 새긴 명문에는 왕가의 정수가 신상에 보정되고 조각상입니다. 달마는 바로 자기의 초상 조각으로서 영원히 현현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왕의 후계자와 왕실은 사당에 봉안된 이 조각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죠. 후대 왕들은 이 달마를 존중하고 거기에 예를 표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자의 왕위 상속이나 계승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은 동남아에서 왕위의 정당성, 왕통의 승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앙코르 제국을 건설한 자야바르만 2세도 원래 혈통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왕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고 종교적인 신성한 힘을 달마라는 이름으로 계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롤라이의 비명에서 야쇼바르마는 자기 후계자에게 달마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썼습니다. 달마를 지켜서 후대로 전해주는 것이 정당한 왕권을 지닌 자의 의무라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교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메르에서 종종 발견되는 달마를 수호하라는 선왕의 명은 불교의 법이나 진리로서의 달마라기보다는 왕이 죽은 뒤에 합이라는 법의 신이자 조각의 형태로 윤회하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왕의 초상조각과 신왕의 합일은 왕가의 정수와 달마가 전달되는 통로이자 방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앙사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원을 건립하고 링가를 건설한 곳이 크메르 제국이고 그 시작은 자야바르만 2세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마도 자바에서 습득한 종교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가 상대적으로 크메르에서 번창하지 못한 것은 붓다와의 합일이라는 아이디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야바르만 2세는 스스로 차크라바르틴이라고 칭했지만 이 차크라바르틴은 다 아시는 대로 불교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비슈누와의 합의를 추구하고 앙코르와트를 건설한 수리아 바르만 2세를 제외하면 캄보디아 곳곳에 세워진 링가는 크메르의 거의 모든 왕이 쉬바와의 합의를 추구했음을 말해줍니다. 인드라 바르만이 881년 박홍 사원 초속에 새긴 명문에는 인드레 슈바라라는 대바라자를 위해서 사원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의 이름인 인드라에다가 신의 이름인 이슈바라를 결합시켰다는 점입니다. 야쇼바르만 역시 수도를 옮기고 야사다라 프라라고 이름을 했고 새로운 그 수도 한가운데 바로 이 야쇼다 레슈바라라는 대바라자를 세웠습니다. 무당 마타람 왕국에 대해서 이른 시기의 문자 기록은 빨라바 문자를 쓴 산스크리트 비명인 짱갈 명문에 의지해 왔습니다.
중부자바 마글랑에 위치한 짱갈의 군웅 우끼르 사원에서 발견된 이 비명은 축복의 땅 자와 드비파입니다. 쿤자라 쿤자에 시바 링가를 세운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링가는 마타람의 주인인 산자야의 명으로 세웠는데 산자야는 선대 산나 왕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해서 적자나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된 것이죠. 비명의 내용으로 보면 산자야가 즉위한 해는 대략 717년으로 추정이 되고 왕은 지상에 내려온 시바의 현현이자 왕권의 정수는 링가라는 상징물로 구현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쿤자라 쿤자가 강가, 즉 겐지스와 또 다른 성스러운 강이 둘러싼 곳에 있다고 썼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산자야가 남인도에 있는 쿤자라 디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즉 산자야 집안의 지배자로서의 정통성을 남인도 출자라는 점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후계자인 빠나가란 왕은 5곳 이상의 짠디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는 타라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고 타라는 관음보살의 타라 그 타라입니다. 그리고 승려들을 위한 승원을 세웠고 승가를 위해서 깔라샤 마을을 통째로 기증을 합니다. 빠나가란의 대대적인 짠디 건설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깔라산의 비명인데요. 이 비명에 따르면 짠디 깔라산은 타라에게 바쳐진 사원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리 사원이 바로 그 승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빠나가란은 라투보코의 무해정사 아바야기리 비하라를 세울 정도로 열렬한 불교의 후원자였습니다. 비록 빠나가란 당대의 왕공을 보지 못했지만 12년 정도 지난 792년 인드라 왕 때 완공된 만주스리 그라하 역시 대규모의 건설 사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교 사원이었고요. 여타 힌두교 신봉자들처럼 인드라 왕도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는데 드물게 붓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까란뚱아 비명에 따라서 인드라 왕을 슈리 가나나타라는 신으로 만들어서 이 사원, 짠디빠원의 사원에다가 봉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베누바나라고 하는 사원이 나오는데 이 베누바나 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림, 즉 중림 정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보로부두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원 중에 설법을 상징하는 설법, 중림정사니까 전법륜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 석가상이 안치된 곳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명문에 나오는 베누바나는 족자의 또 다른 중요한 사원인 짠디문드, 바로 짠디문드 안에 있는 사원입니다. 신상입니다.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짠디문드, 파원, 그리고 보로부두에 이르는 통일적인 구조는 곧 보살십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보로부두에 표현된 화엄경 보현 행원품과 입법 개품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구모노는 아르주나 위자야라는 그 문학에 주목을 했는데 이 문학 작품 중에는 향 붓다와 시바 사이에는 분별이 없다. 신중의 신으로 이 둘은 동일하며 종교의 최종 목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 자바에서 발견된 또 다른 구문 중에서 성대승론, 즉 상향 까마하야니깐을 들 수 있는데 이 구문에는 부분적으로 대일경과 일치되는 단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강지가 슈리비자야에 체류했다는 정원록의 내용이나 불공이 인도네시아에서 금강지를 만났다는 기록들을 보면 후기 밀교가 중부 자바에 전해진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그 양상과 구체적인 신앙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부 자바에서는 불교와 힌두교의 중요한 신격을 동일시하거나 왕가의 달마를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란했던 대륙부를 장악하려 했던 크메르에 비하면 무단과 샤일랜드라 간의 권력 다툼을 제외하고 비교적 전쟁이 많지 않았던 중부자바에서는 여전히 불교에 귀의하고 승려들을 위해 승원과 마을을 희사하는 일이 수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란다에 승원을 건설할 정도로 불교에 우호적이었고 인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중부자바에 금강승 불교의 유입을 상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팔이나 티베트처럼 체계화된 조직적인 불교로서 이 밀교가 자리 잡았는지는 아직까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 문헌 단편들과 론따르 경전들을 통해서 보면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기 밀교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다만 크메르처럼 중부자바 이후에 힌두교와의 결합이 가속화되었는데 이것은 왕실의 강력한 후원이 힌두교에 집중된 것
시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도에서의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자바 쪽에 일교의 유입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